안녕하십니까, 김단입니다. 오늘은 UFC 311의 메인 이벤트 이슬람 마카체프와 헤나토 모이카노 간의 경기, 마카체프의 대단한 점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격전으로 초반에 좀 전개가 됐었죠. 이슬람 마카체프도 모이카노처럼 긴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고 롱가드를 잡고 재고 있으니까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모이카노의 이날 짧았습니다만 타격전을 한번 돌려보시면 철저히 직선 공격, 스트레이트 공격만 활용을 해줬던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카체프 쪽에서 할 게 없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카체프는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더스틴 포이리의 전을 굉장히 좋아한다. 생각보다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보람이 있던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포이리에 같은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분명 난전처럼 보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선수 간의 실력차는 극명했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싸움의 거리 자체가 포이리에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난타전을 하려는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모이카노전에 비해서는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싸움의 거리가. 그러다 보니 마카체프 입장에서는 자기 타격을 쓰기도 편하지만 순간순간 본인이 지금이다 싶을 때 레슬링을 섞기도 훨씬 편하고 그런 좀 더 편한 흐름 같은 것을 포이리에 전 때 더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체육관에서도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나보다 복싱 잘하는 사람, 타격 잘하는 사람 만나면 펀치 쓸 거는 정말 직선밖에 남지 않는다. 직선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최대한 정말 짤짤이 하듯이 욕심 없이 써주고 아예 빠지거나 아예 붙거나 이 흐름으로 일관을 하면서 상대방의 힘을 빼고 수비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희 회원님들한테 드리거든요. 훅이나 어퍼컷 날리고 펀치 연타에 욕심을 부리는 순간 나보다 타격 잘하는 상대한테는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로건 폴이 플로이드 메이웨더에게 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로건 폴은 제가 보기에 그날 아예 이길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메이웨더하고 복싱을 할 마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냥 잘 버텨서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긴 리치를 활용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긴 리치를 활용해서 아예 빠지거나 붙거나 펀치는 극도로 제한하고 이런 점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모이카노가 쓸데없이 중간 거리에 가서 치고 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스탠스를 계속 마카체프와 반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리를 멀리 잡고 싸우려는 거, 이런 게 눈에 띄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레슬링 한 번 들어가는데 못 막으니까 그렇게 길게 갖고 왔던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었고요. 만약에 하빕이었다, 마카체프가 아니라, 그러면 일찌감치 들어가서 태클을 쳤을 것으로 보여요. 모이카노가 거리만 길게 잡고 계속 기다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마카체프는 첫 태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스타일이 둘을 비교하면 마카체프가 더 부드럽게 흐름을 타면서 경기하는 스타일인데 반해서 하빕은 일단 순간적으로 태클 치는 스피드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래플링을 강요하는, 레슬링 싸움을 강요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다닥 하고 딱 쳐버리죠. 테이크다운을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머리를 오른쪽으로 받고 팔을 쭉 뻗어서 테이크다운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레슬링 정통 원리로 본다면은 원래 팔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다리가 들어가서 몸이 붙는 순간부터 팔이 쓰이는 게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종합격투기는 정통 레슬링보다 훨씬 더 싸움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팔을 쭉 뻗는 것은 종합격투기에서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오른쪽으로 머리 받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다가 막으니까 무릎을 순간적으로 팍 구르면서 왼쪽으로 정통 태클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또 막으니까 일어나면서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회전 가려고 했다가 좌회전 갔다가 다시 우회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우회전 때 다리를 두 개 잡은 상태였는데 모이카노가 이 마카체프의 왼쪽 손에 있었던 본인의 오른다리를 뒤로 빼버렸어요. 다리가 없어진 거죠. 몸을 옆으로 틀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왼팔을 위쪽으로 올려서 상대 목을 감으면서 이렇게 딱 쳐서 넘겨졌죠. 마카체프가 원래 잘 쓰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체육관에서 해보신다면 중요한 점은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팔로 치는 게 아니라 상체 자체가 올라가면서 약간 어깨
쪽이 확 올라가면서 몸이 팍 가서 붙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팔만 가서는 힘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꽝 하고 힘을 전달 주기가 힘듭니다. 넘겨서 다스 초크로 끝을 냈는데 오른팔로 다스를 깊게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가 보통은 무릎을 꿇고 터틀 포지션에 있는 스타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스 그립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핑거 그립을 잡고 상대 머리 쪽을 약간 눌러주면서 굴려서 상대방을 옆으로 딱 눕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핑거 그립에서 오른팔이 깊이 들어가면서 이두근을 잡아주면서 다스를 완성시키는, 이게 원래 처음에 나온 정석이었어요. 근데 마카체프는 이번에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모이카노의 머리가 보이자마자 왼팔로 일단 머리 쪽을 감습니다. 프론트 헤드락, 안무 컨트롤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오른팔을 넣는데 경기를 다시 보시면 오른팔을 집어넣을 때 왼쪽 어깨를 들어 올립니다. 그만큼 이 오른쪽 어깨를 깊이 넣으려고 왼쪽 어깨를 들어 올려주면서 쭉 이렇게 집어넣어서 오른손으로 손목을 딱 잡습니다. 오른쪽 깊이 넣어서 손목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여주면서 왼쪽 힙이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 어깨가 땅으로 꿍 떨어지면서 초크가 완성이 됐고요. 재패니지 넥타이라고 보통 불려요. 왼쪽 어깨가 꿍 떨어지면서 거는 거는 재패니지 넥타이로 불렸는데 요즘에는 다스 초크를 거는 사람들이 거의 MMA에서 이 패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도 이 패턴을 굉장히 잘 썼었죠. 굳이 구분을 지어서 하지 않고 그냥 다스 초크를 이런 형태로 걸었다라고 하는데, 종합격투기도 아시다시피 글러브가 있잖아요. 맨손이 아니잖아요. 종합격투기 글러브가 얇다고 해도 확실히 그래플러가 그립을 만드는 데는 방해가 되거든요. 어떤 형태의 그립이든 길로틴이든 리어네이키드 초크든 다스든 그립을 잡아야 되는 공격자는 그립을 제대로 잡는 게 확실히 맨손보다는 힘들어요. 반면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손 위에 글러브가 이만큼 올라오면서 뚱뚱해져가지고 이게 더 잡을 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비자 입장에서는 공격자의 손을 잡아뜯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마카체프의 스타일은 그립을 어떻게 바꿔잡고 해서 손이 뜯기는 거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립을 일찌감치 잡은 다음에 이게 팔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쪽 잡아서 왼쪽 어깨로 컨트롤 했다가 안목 상태에서 이게 더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서 잡아주고 다시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레슬러 출신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안목에서의 컨트롤이 워낙 좋고 특히 다게스탄 사단에 다 레슬러들이잖아요. 거기에서의 방어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잡아놓고 본인이 서미션을 걸기 위해서 고안해 내다가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마카체프의 다스초크의 또 특이한 점을 보시면 원래 정통 다스는 건쪽 팔이 내 팔 이두근 쪽을 잡아서 그립을 이 안으로 깊게 잡아서 공간이 없도록 만들어서 탭을 받곤 하는데, 마카체프가 쓴 걸 보시면 오른팔 다스 거는 팔이 들어가 잡았을 때 여기를 잡은 게 아니라 손목 쪽을 잡았어요. 헬로우 다스 아니면 숏암 다스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기술을 여기를 잡았으니까 어떨까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이기 때문에 상대 머리가 이 공간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상대 머리가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마카체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통 다스로 이렇게 잡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립을 잡아준 다음에 바로 이쪽 어깨를 땅으로 떨어뜨리면서 재패니지 넥타이 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쪽에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근데 이 공간을 일로 넘어지면서 이쪽에 딱 왼쪽 어깨로 땅을 찍어주면서 막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체프의 다스가 효과가 있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 근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카체프의 그런 등 근육이 있기 때문에 저런 압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맞아요. 근데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체입니다. 하체를 잘 보시면 더스틴 포이리의 전과 똑같은 초크였거든요. 근데 더스틴 포이리의 전 때는 하프가드였어요. 처음부터 다리가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포이리에는 나가기가 더 힘들었는데, 모이카노는 다리가 잡히진 않았거든요. 다리가 안 잡혔는데 근데도 못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체는 이렇게 잡아서 떨어져서 걸어준 다음에 하체를, 무릎을 자기 가슴 쪽으로 끌어올려줘서 마카체프가 모이카노를 가둔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게 마카체프의 상체고 이 하체예요. 하체가 이렇게 쭉 펴져 있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무릎을 구부려줘서 쭉 올라와서 상체로 이렇게 가둬주고 하체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모이카노의 머리를 가둬놓은 거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체육관을 해보실 때 이 상체로 다스를 걸었는데 다리를 한번 쭉 펴고서 이 기술을 해보세요. 상대가 그냥 빠져나갑니다. 근데 다리를 쭉 구부려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를 잡아놓고 압박을 세게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다스나 아나콘다 초크의 방어 포인트 중 하나가 걸린 사람이 상대 하체가 나한테 못 오도록 만들면서 쭉 돌아서 건 사람과 내가 일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돼야 좀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기술이 완벽하게 들어갔기에 모이카노는 방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빔 누르마고메도프, 벤슨 앤더슨, BJ 펜, 프랭키 헤드가 모두 다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낸 선수들인데 다 3차 방어만 했거든요. 근데 마카체프가 약 15년이 넘는 세월 만에 이 기록을 깨고 4차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기간에서 하비비 1등, 마카체프가 2등이었거든요. 마카체프가 제가 조사했을 때 그 시점으로 819일이었고 하비비 1077일이었는데, 하빕은 끝났지만 마카체프의 기간은 왕위에 올라있는 기간은 늘어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빕의 기록,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최장 기간의 챔피언으로서의 기록까지 다 깰 거기 때문에 이번 승리로 인해서 엄청난 업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